이념형 사회주의 박헌영, 신남철, 박지우, 김태준의 사상 류승완 선인 도서출판 8번째 71페이지 24년 9월 24일 화요일 예산문화원 총회 참고문은 399페이지 399 1. 기본자료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과 동맹 1946 24년 9월 24일 화요일 근로자 평양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사 1946-1957 김태준 전집 제1-5권 보고사 1998 김태준 정혜련 편 김태준 문학사론 선집 현대실학사 1997 동아일보 쉐이면 1932-1936 민주원화论文集 1-2 京城 민주원화研究所 1946 박지우 思想과现实 백양당 1946 보차로프의 김영건 박찬모역 유물사관 세계사교정 백양당 1947 북한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성대경 강만길 한국사회주의 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 1996 신남철转换起A理论 백양당 1948 历史哲学 서울출판사 1948 건너 거면 뭐지? 신兴京城新兴社昭和사내지 4-12년 1929-1937 이시첸코 편 백효원역哲学词典 서문 개척사 1948 이정 박헌영 전집 편집위원회 이정 박헌영 전집 제1-9권 역사 비평사 2004 인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관지 민주조선사 1945-1957 哲学京城哲学研究会昭和8-9年1933-1934春田洋一编译资料集코민테른 또 니혼 무라다 이거 어떻게 했지? 1-2 东京大悦书店 1986 제2장 사회주의적 근대기획 71페이지 정치적 제국주의는 일반적으로 폭력과 반동예로의 노예 경향이다. 레닌 선집 1권 85항 제국주의론에서 주제하는 바와 같이 1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분할을 목적하고 일어난 제국주의 전쟁이다. 식민지 분할을 목적으로 일어난 독, 오, 홍 연합국 대 불, 영, 로 연합국 사이에 4-5년간의 계속한 1924-1918 전쟁인데 이 여타의 모든 제국주의 열강, 미국, 일본, 이태리 등도 참가한 문자 그대로의 세계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전쟁은 자본주의 제도의 불가피적 필연적 산물인 것이다. 53에 대한 해석 71페이지 박헌영 위의글 552쪽 홍은 독일, 오스트라리아, 헝가리, 잉루 연합국은 프랑스, 영국, 러시아를 가리키는 중국어 음차 표기의 무리글자이다.
대안성과 민족 주체성의 두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레닌주의는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아래 기사는 민족 해방투쟁과 사회주의가 결합되는 신뢰를 보여준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식민지 압박 반대 대회 殖民地压迫反对大会 및 코론느에서 반제국주의, 반帝国主义 및 민족 독립 기성동맹회 민주独立 치청 동盟회 제1회 대회 개최되었는데 동대회, 동다회는 코민테른이 식민지 및 반식민지에 대한 혁명 조성,革命 주청의 수단으로서 민족 자치 및 일절의 계급과 인종의 평등을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다. 허헌, 쉬센 등이 참석하여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적 정치라는 연재, 연티로 보고연설, 보고연설을 하고 조선에서 1인, 를 구축해야 된다는 결의안,决议안을 제출한다. 54. 72페이지 54. 동야일보 1927년 2월 11일자. 허헌은 신간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박헌영의 변호인이다. 이 대회에서 허헌이 보인 활동은 국제적 연대를 통한 민족해방투쟁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가 제시한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되는 사회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대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일제의 조선 통치가 오히려 조선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일제의 조선 통치가 오히려 조선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조선 경제는 전적으로 일본 독점 자본에 의하여 지배되고 민족 자본의 발달은 산업 자본으로서의 전화가 공권력에 의해 또는 독점 자본의 억압에 의해 저해되어 공장제 수공업, 중소경공업에 의한 공업의 자율적, 단계적 발전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고리대 자본, 상업자본 등의 화폐자본은 다만 반봉건적 농업체제의 토대 위에서만 자기 진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55번 72페이지 55번 권태섭 조선경제의 기본구조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개혁의 길 동심사 1947 편집부역금 동아시아 사회성격 논쟁 온누리 1988 284쪽 제2용 일본에 의한 조선의 근대화는 민족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화를 가로막고 조선경제를 철저히 일본 독점 자본에 예속시키는 공업화의 좌절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식민지적 근대화의 모순이 노골화됨에 따라서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의 주체가 되어야 할 민족 부르주아지들은 오히려 복종, 부종이어야 되는데 잘못 쓴 것 같다. 부를 더 부 썼네. 복종의 논리를 내면화하면서 민족 주체성을 상실해갔다. 아니면 내가 틀렸나? 이제 조선의 모든 지주와 소작인들은 조선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대지주들로 이루어진 조선의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운동이다. 마침내 조선이 민족적 굴레를 끊는 그때가 되면 아마도 2~3년이면 충분히 부르주아지는 조선의 독립이 그들이 기대했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그들의 물적 특권을 박탈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은 조선혁명에 대항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56, 73페이지 56
박진순 제5세션 연설문 코민테른 제2차 대회 의사로 모스크바 1920 9조. 여기에다 일본 자체의 경제도 불안정하여 1920년 따정 9년 일본에서 시작된 공황은 세계공황의 도화선이 되었다. 73페이지 57 권태섭 조선경제의 기본구조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개혁의 길 293쪽 참조. 1925년 국내에서 조선공산당이 창건된 배경에는 이러한 시대 상황이 있다. 조선공산당 창당 주역이며 초대 책임 비서인 김재봉은 혁신요림이 코민테른과 관계를 맺으면서 능동적으로 사상전환을 단행하는 흐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사상사의 연속성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한말민족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주의를 새롭게 분석해 들어갈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1925년 조공의 창간은 근대화에 대한 전통사상의 대응과 분화 과정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1운동은 일제의 조선 지배에 대한 대중의 평가로 볼 수 있다. 식민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오히려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민족적 반항이 강화되어 갔다. 때마침 나타난 레닌주의는 이미 실증된 이상으로 다가왔다. 이리하여 시대의 요청은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이 아닌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이었다.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의 딜레마는 제국주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해 제국주의가 강요하는 발전 전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러시아 혁명은 유럽의 주변부 농업 국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자본주의적 근대기획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리고 이를 민족 해방과 결합시켜 제시함으로써 더 큰 설득력을 가졌다. 러시아가 혁명 이후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달성함으로써 볼셰비즘은 자본주의가 미발전한 나라들에게 일반화된 근대화 모형이 되었다. 74페이지 58 임지연 전 지구적 근대성과 민족주의 33쪽 참조. 다음 설명은 식민지 근대성에 대립하는 사회주의 근대기획의 성격을 보여준다.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식민지 민족의 해방운동이 국제적으로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운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원리는 1차 대전 후 특히 동양제국에 있어 완전히 증명되었다. 중국에 있어 반제국주의 운동이 그러하였고 조선에 있어서는 3.1운동이 패배한 뒤 구체적으로 이 원리를 증명하는 현실이 전개되었다. 식민지 민족의 해방운동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자국 내에 잔재한 선자본주의적 요소를 청산하고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개척하려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선진,先进 자본주의 국가인 제국주의 국가의 지원은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과 대립하게 되는 것은 식민지 근대적 발전은 자연적으로 제국주의적 지배에 대한 반항으로 발전되어 가기 때문이다. 59번 59 现代日报 社说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조공 창립 21주년의 기함 1946년 4월 17일자 식민지의 근대적 발전은 자연적으로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발전되며 민족해방 투쟁의 과정에서 정립된 민족 주체성은 대안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볼셰비즘은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고 대안성과 민족 주체성의 측면에서
사회주의는 주체적인 근대 담론의 모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볼셰비즘에 입각한 박헌영의 노선은 자본주의적 근대화 노선을 택한 민족주의 우파 진영의 한계와 대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60. 박종성, 박헌영의 정치노선 연구, 논문집, 서원대 1990 177쪽 참조. 여기서 중요한 의미란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이 상실한 민족 주체성이다. 제2장 사회주의적 근대기획 75페이지 2.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성격.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은 위에서 상술한 성격에 적용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대안성과 민족 주체성은 조선의 근대화와 민족해방의 과제에 각각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제의 수행을 위한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기본 전략은 독립국가 수립, 자본주의 단계로의 발전, 사회주의로의 성장, 전화로 압축될 수 있다. 1호부터 이 책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개념이 설정될 수 있다. 글쓴이는 당면한 조선사회의 변혁 과정과 단계에는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내용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낙후된 동아시아 전통사회를 세계사적 행정에 올려놓음은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절대명제가 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근대기획의 개념은 전통사회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한다. 전통사회의 성격에 대하여 백나문의 아세, 아성, 야시, 야싱, 봉건적 단계와 60일에 대한 해석 75페이지, 백나문 조선 역사학의 과학적 방법론, 민족문화 논문집 제1권, 민족문화연구소 1946 14쪽 참조. 권태섭의 반봉건적 토지소유제라는 두 입장을 들 수 있다. 62. 권태섭, 조선경제의 기본구조,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개혁의 길 203 내지 328쪽 재인용, 박헌영의 동슈의 농민루왕과 그 쩌오슌, 유성 박헌영 전지 2. 역사 비평사 2004 606쪽에는 권태섭의 유해책 213쪽에 나오는 도표, 조선무역에서 점유하는 일본 상품의 지위가 축소 인용되어 있다. 이는 동슈의 농민루왕과 그 쩌오슌의 전석담의 저수를 그대로 옮겨오지 않았다는 방증이 된다. 권태섭은 조공의 이론가였고 백나문은 김일성 그룹을 선택했다. 백나문의 정치적 선택이 김일성 그룹과의 이론적 친화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인지, 그리고 그의 이론이 김일성 그룹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용되었는지 등의 문제는 다음 과제로 돌린다. 조선혁명 노선으로 전자는 중국 모델에 영향을 받은 연합성 민주주의론, 신민주주의론을, 후자는 레닌의 연속 혁명론에 입각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의 경향적 차이로 나타났다. 이 차이의 현실적 의미는 민족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지주, 자본가 계층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라는 세력 편성의 차이, 전술의 차이로 나타났다. 63. 76페이지 63. 방기종, 한국 근현대사 사상연구, 역사 비평사 1995 350 내지 351쪽 참조. 이 양자는 당시 남한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두 흐름을 대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남철의 경우 경향적으로 백나문의 노선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휴머니즘론은 백나문의 노선의 철학적 기반으로서도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민민주주의론의 교정에서 도출되는 반봉건, 반자본주의적 변혁이라는 과제에 동의하고 있었다. 64. 위의 책 350쪽 백나문 역시 토지개혁과 인민정권, 연합민주정권 수립을 주 과제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혁명 대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양자는 사회주의적 근대규획의 범주 안에 있었다. 백나문의 아시아성은 중앙집권국가에 의한 관료봉건제를 의미한다. 65. 76페이지 65. 백나문 朝鲜封建社会经济史东京改造社昭和12年 57쪽 반기증은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가 막스의 아시아관과 토지 국유제론에 입각한 아시아적 봉건사회로는 실로 백나문에 의해 그 전형적인 체계가 확립된 것으로 보았다. 반기승 한국 근현대사상 연구 171쪽 봉건적 경제는 농업적 자연경제의 토대 위에 지주와 농노로 구성된 중세유럽의 경제 제도로 정의되었다. 66. 76페이지 66. 이시첸코编 백효원 역 철학사전 카이투어서 1948 140쪽 이렇게 볼 때 아시아성 봉건적 단계의 내용은 조선 총독부의 통치에 의해 유지되는 지주와 소상농으로 구성된 농업 경제 구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백나문은 조선의 사회 구성체를 아시아적 봉건사회, 일제 이식 자본이 복합된 봉건성 외래 자본주의로 파악하였다. 해방 직후 조선 사회의 성격은 연합성, 联合性资产性민주주의적 계단, 당면 혁명은 연합성 민주주의 단계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의 경향을 보였던 사상가들은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과 규정을 강조하였다. 전석담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67. 76페이지 67. 백기환 회고에 따르면 전석담은 백기환 회고에 따르면 전석담은 동향, 황해도 은율의 지주 가문의 차남으로 막스 대갱이, 막스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백기환의 부친이 전석담의 숑, 전석열과 친구였는데 전석담의 머리 스타일이 막스처럼 남발이기도 했지만 막스주의 이론가라는 의미로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백기환은 해방 후 서울 거리에서 전석담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동향 후배로서 따뜻하게 대해주었다고 한다. 2010년 1월 통일문제연구소 인터뷰. 백나문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역사과학에 있어서의 유일한 특수성은 사회의 역사적 발전 단계의 특수성이다. 따라서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설사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학,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외관적인 소유 특수성은 다른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할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사적인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에 준거하여 다른 제민족과 그의 동계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라고 백나문의 조선사회경제사 8, 9항 하나
하나, 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실제로서의 조선사회 그것이며 세계사적인 이론적인 역사 법칙의 조선 역사로서의 구체적인 적용이다. 백남훈 선생은 일반성과 특수성 사이의 모순과 통일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의 상승 과정을 빼먹었고 따라서 추상적인 일반적 법칙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 너무나 성급하였다. 따라서 일반성과 특수성의 문제도 추상적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파악되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68 전석담 조선경제사 방문 출판사 1949 16 내지 18쪽 백남훈의 일반성 강조에 대해서 박사점 박종홍은 문화유산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조선의 문화유산과 전승의 방법 동아일보 쇠이면 1935년 1월 5일부터 6일자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후술함. 이어서 전석담은 조선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으로 3.1운동의 의의와 그 교훈의 저자의 교시를 거론한다. 그곳에서 언급된 조선은 고금을 통하여 가장 국제관계가 복잡 미묘한 특수성을 가진 나라다. 77페이지 69 전석담 유해책 18쪽 3.1운동의 의의와 그 교훈의 공식 저자는 박헌영 실제 저자는 전석담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이 글을 통해서 적어도 두 사람의 의견이 공유된 집단 저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언급은 당면 혁명에 대한 남한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편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권태섭은 전석담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의 입장에 서 있었다. 다음으로 권태섭의 반봉건적은 반농노제적이라는 표현과 동의어로 쓰였다. 이때 반이란 수식의 내포는 사회적 구조로서는 자본주의이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적으로 되어 있으나 그 생산제 관계는 과거의 생산 양식과 그 제요소 즉 봉건적 농업 관계를 다만 근대적 사유관계로 재편성하여 자본주의적 사회체제에 통합시킨 것을 의미하였다. 사회주의 구조로서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나 농업의 토지 소유 형태, 즉 생산 행정에 있어서 생산 재해 조건의 소유자가 직접 생산자와 대립하는 직접적 관계, 생산 양식, 착취 양식이 봉건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반이라는 것은 농업 생산 과정에 있어서 반은 근대성이라고 반은 봉건성이라는 대립적 범주의 양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나 농업 생산 양식, 착취 양식의 봉건적 범주, 질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78페이지 70 권태섭 조선 경제의 기본구조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개혁의 길 편집부 역금 동아시아 사회성격 논쟁 252 내지 253쪽 제2용 봉건성과 반봉건성 모두 당면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로 보지만 세력 편성에 있어서 부르주아지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를 예비하고 있다. 봉건성 규정이 고전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에 가깝다면 반봉건성은 사회주의로 성장 전환하는 연속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권태섭은 일제에 의한 자본주의적 변화를 조선 공업 발달의 식민지적 특질로 규정하였다. 71. 권태섭, 유해책 289쪽 참조. 조선의 사회 성격은 조선 경제 자체의 생산력의 발달 정도와 일본 독점 자본주의의 식민지 정책이라는 두 요소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보았다. 식민지라는 외적 규정성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론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근대적 식민활동의 개시 발전이 또 동시에 근대 자본주의 역사적 전제 조건이었다는 것을 상도하면 상도라 했네? 생각된다면 하면 되지. 현아의 대립 혼란 역시 자본주의의 각기 발전 단계에 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2. 79페이지 72에 대한 해석. 파울 S. 라인 슈저 강지원역 근대 식민 정치론 6쪽. 따라서 현아의 식민지적 근대성의 모순과 자본주의적 근대 기획과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역시 조선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조응하여 도출되어야 한다. 일제가 제시한 동아 협동체론, 대동아 공영론은 유럽 중심 수혜에 대항한 자본주의적 근대 기획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그 본질은 식민지 근대성의 다름 아니었다. 그 철학적 기초는 피와 흙의 논리에 호소하는 비합리성의 원리이다. 73. 79페이지 73. 박치우 국수주의 파시즘화 위기와 문학가의 임무 건설기의 조선문학 조선문학가 동맹 서기국 백양당 1946 139쪽. 현대 혁신사상이 자신의 철학적인 지추, 지수로서 의거하고 있는 철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주지하다시피 한 개의 철학적 원리로서 비합리성의 원리가 그것이다. 이론보다도 행동을, 이성보다도 본능을, 지성보다도 감성을, 논리보다는 현실을, 법치보다는 사실을, 과학보다도 신화를, 피를, 흙을 언제나 보다 더 근원시하며 피를 흙을 그렇기 때문에 중시하는 그러한 정신,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정신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당라야 할 신동아 건설의 원리로서는 어떠할까? 74. 재밌어. 쓴 단어가 79페이지 74. 박치우 동아협동체론의 1 성찰 5쪽. 현대 혁신사상은 1930년대 말 일제가 만주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내세운 동아협동체론을 말한다. 현대 혁신사상. 일제는 명치 초기 타라 입구론에서 강조하던 아시아성의 부정에서 벗어나 동양의 수호자로 자임하면서 아시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놓았다. 이는 미, 영과 일본 사이의 제국주의적 갈등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치우는 이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논의 공간을 빌어서 동아협동체론을 내용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는 비합리성의 원리를 대신하여 동아협동체론이 채택하여야 할 철학적 기반으로서 변증법을 제시하고 있다.